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인터넷 중심으로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으로 사건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일 만에 무려 1,20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논란을 언론이 더 부추기고 있다, 키우고 있다, 이런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간략하게 정준희 교수님. 이게 참 남녀 대결로 가고 있어서 어려운 주제고요. 언젠가는 사실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다룰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인 지형이 좀 완성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는 또 못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형이 완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녀 갈등 내지 성별 갈등으로 얘기가 되는 이 실체가 뭘까가 사실 아직은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는 확연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여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게 일단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흔히 여성과 남성이 싸웠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이거나 그다음에 남성이 가해자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들어가서 본 거랑 찾아내는 거랑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와 같은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좀 작동해서 이제 너무 성급하게 보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까지 보도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게 전 다 핵심이에요. 사실은 폭행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이른바 혐오범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나선 건데 저는 이거는 혐오범죄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일부는 있지만 사실은 증오나 혐오에 대해서 이 범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확정적으로 이거를 들어갔고 그게 이른바 어뷰징이죠. 다시 말하면 클릭질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사가 양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양산된 기사에 비해서 증거는 부족하고 명확한 어떤 판단들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건 엄청나게 무책임한 보도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좋던 안 좋던 간에 이거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좌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뭘 이용할까요? 퍼지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퍼뜨려 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언론들이 내 의견이나 내 해석들을 받아주는 언론들을 더 선호하면서 퍼뜨려주길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편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까지 보도 가치가 있지 않고 크지 않아도 좀 차분히 들여봤다 봐도 충분히 가능했을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스스로 이용을 했거나 이런 식의 상태들이 좀 됐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였다고 봅니다. 최욱 씨가 이렇게 느끼는 민심의 여론은 어떤가요? 이 사건에 저를 대해서. 보면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안이 딱 터지자마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댓글창에 오늘 최욱 이 사건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지켜보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 을 지금 빚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행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그냥 사안 그 자체로만 놓고 우리가 좀 판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겁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실은 그냥 술집에서 벌어진 그냥 어떤 싸움, 남자든 여자든 뭐. 물론 이제 그리고 끝났을 때 서로 뭐 잘못한 점 인정하고 끝났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발단이 된 어떤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이런 시비를 거는 그런 과정이 실제로 단순한 욕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술 취해서 그냥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증오나 혐오까지 담고 있는 부분들이었다면 뭐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혐오나 증오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도 대단히 다르고 그걸 범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뭐 한두 가지의 사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이게 이렇게까지 막 붙어가지고 당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원래 언론 보도라는 게 한번 붙고 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얘기한 효능감이 떨어져요. 계속 그냥 한번 올라갔다가 어느 쪽을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간에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구나라는 식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다뤘을 생각으로 다루든가 아니면 안 다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 입장에서 이게 CCTV가 없었으면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안을 이렇게 계속 다뤘을까? 이 문제하고 경찰의 받아쓰기 보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
인터넷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팩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게 젠더 문제의 본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확산이 되고 기사 쓰면은 뷰수 올라가고 클릭수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찰한테 한두 마디 들어서 받았을 수 있고 그다음에 CCTV가 있고 그리고 CCTV가 더 나올 수가 있고 동영상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이렇게 후속 보도를 했다.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자기 편의적으로 사실은 선정적으로 언론 보도를 한 것이고 이게 젠더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회피하는 보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1보 때리고 2보 때리고 3보 때리는 방식을 쓰거든요. 1보는 뭐냐면 육하원칙에 최소만 갖춰요. 그래서 던져놓는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 개가 더 들어왔네. 2보, 3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순간엔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 사건이라든가 이런 식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실들부터 확인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하는 기자들이 충분히 사실 확인을 했는가라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 그냥 국민청원으로 시작된 것들이 반전 거듭하는 것들은 보면 정말로 작은 증거들이나 아니면 소문들이 그냥 덧붙여지면서 새로운 기사가 돼버린 이런 형태라는 거죠. 도 있고 잠재적인 네.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들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어보면 그 혐오 발언이 많죠. 혐오에 해당하거나 그러니까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식의 것들을 하더라도 사실은 조심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대놓고 문화가 곧바로 터져 나오는 방식이고 그게 공격성이거든요. 이 공격성이 좀 더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다뤄줄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들이 일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꾸 CCTV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게 예. CCTV에 영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계속 찍히고 동영상으로 찍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인들의 언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공인이 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어떤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젠더 문제의 본질로 갈 수가 있고 권력 관계로 갈 수가 있는데 사인들끼리 술 먹다가 그런 경우가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는 게 뉴스 가치가 정말 있나 이게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지점은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젠더 이슈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고. 네, 그러면은 이 갈등이 조금 좁혀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확연해지고 더욱더 첨예해지고 더욱더 갈라서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확실하게 그 극단적인 스타일은 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중요한 게 서로는 어차피 같이 남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언론으로도 이런 목적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게 이런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스토리는 약간 너무 센세이셔널리즘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섹스 앤 크라임 좀 들어가면 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꼭 뭐 섹스 앤 크라임 들어가면 꼭 이런 보도해야 될까? 뭐 그러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도한 언론들이 정말 젠더 감성도 뛰어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사회적인 어떤 유용성과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도했으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하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집단극화라 그래가지고 되게 익스트림한, 되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갈리고 언론도 따라가고 사람들이 계속 나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많이 그렇고. 근데 어떤 데는 그게 성별 문제고 어떤 데는 인종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뭐 세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언론들이 특히나 책임 있는 언론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 목소리는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실으려고 해요. 네. 이거를 이른바 태운다 그러죠. 그걸 태우는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목소리를 보도하려면 자기의 판단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용하지 말고. 근데 지금 이 보도의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언론들이 이 극단적인 목소리나 극단적인 주장이나 극단적인 세력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채 보도를 했을까? 그다음에 판단했을까? 둘 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지금 뭔가 폭발할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잠재적인 위험은 건드리면. 굉장히 그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뭔가 지금 쌓여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이수혁 폭행 사건까지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